94세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에 손도 대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스로 운전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갑니다. 그녀보다 무려 44살이나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했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약했던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정순자 할머니가 직접 찾은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요리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결국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를 쓰고 다녀야 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는 듯한 기분에 자주 괴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채로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스스로도 놀랐고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00에서 5.9로 떨어졌고 늘었던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약은 8가지나 줄였고 보행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꾼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 창가에 앉습니다. 그 창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죠. 선글라스도 안경도 쓰지 않은 채 15분 동안 자연 햇빛을 그대로 눈으로 받아들이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 생체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활성화되어 적절한 시간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정순자 할머니는 밤새 4-5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하루를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깨어 있으려고 커피도 하루에 4잔이나 마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자 할머니는 7시간을 푹 자고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깜짝 놀랐고 결국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나 안경을 끼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에 10분만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서 햇빛이 얼굴에 직접 닿도록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감사와 기억의 연습입니다. 햇빛 의식을 마친 뒤 정순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기억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 방법은 특히 노화된 뇌를 위해 고안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손자 민수이가 내 오래된 보석함 안에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그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천입니다. 심리학자 한상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며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까지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이런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예전 일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이웃의 이름 열쇠 놓았던 위치 대화 중 들었던 이야기들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고립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올리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내내 기력을 빼앗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리곤 했죠. 그 한 잔의 커피가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루틴을 찾았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섭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중장년층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침 루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뻣뻣함도 일어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도록 유예함으로써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냉기가 돌지 않도록 상온에 두고 아침에 그 유리병을 보는 순간 바로 마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 가능한지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음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차 한 번쯤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순자 할머니의 몸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 2분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야말로 심각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예열이며 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집중력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일본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나중에는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은 몸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조용히 발목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말초 혈관을 깨워주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당기고 1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이건 자는 동안 굳어진 엉덩이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위태롭죠. 그 후에는 누운 상태 그대로 양어깨를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건 스마트폰과 책을 오래 본 삶의 결과로 굽어진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고 머리맡을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건 목 근육뿐 아니라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동작을 합니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루틴에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면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듯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는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젖은 나무집 위를 지나던 할머니가 미끄러졌지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순간적으로 반응해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이 습관이 저를 요양병원 대신 집으로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불편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 고관절이 아프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대신 다리를 이불 위에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아픈 동작은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움직임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루틴 전체를,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타이머가 신호가 되고, 이 아침 의식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5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하거든요.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아침 습관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족조차도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듯해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정순자 할머니는 점차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덮고 난 후 같은 노트의 한 구석에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가 아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에게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일이었죠. 그녀는 솔직히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노라며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다시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의 조언을 해주는 등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뒷받침이 되는 과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만의 이끼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할머니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주치의는 최근 진료에서 정순자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가는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를 보내겠다, 늘 웃는 택배 기사님께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하겠다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그날 떠오르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을 노트에 쭉 적어두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옛날 요리 비법을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마음에 남았던 말을 메시지로 전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거나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 마주치고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모든 기록은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적던 그 노트에 함께 담깁니다. 감사와 기여 두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주고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기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과 후의 모습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16kg이나 더 나갔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 쪽에서 걸려올 때만 받았고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쓸쓸하게 보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00였고 관절통은 일상처럼 따라다녔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조차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단 4가지뿐이며
지팡이 없이 혼자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내려갔고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 7시간 이상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관절통도 예전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소통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최근에는 스스로 한국어 회화 교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고 인지력 역시 수십 년은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햇살 의식은 수면을 바로잡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깨우며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막고 매일의 목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하나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살 의식부터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이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좀 더 깊었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혹시 많은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조용한 새벽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 몸이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이자 단순한 습관이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쯤 깨게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와 그 시간대의 깨어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각 이유에는 우리 몸 건강 그리고 삶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그동안의 수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겁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노화의 리듬에 바탕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호르몬 변화, 수면 패턴 건강 문제뿐 아니라 조용히 작용하는 정서적, 사회적 요인까지도 다루며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벽 3시에 깨서 왜 하필 지금이지 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수면뿐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삶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새벽 3시 무렵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우리 몸의 생체시계라 불리는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숙면에 빠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마다 일정하고 풍부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깊고 연속적인 수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이 변화가 숙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충분히 보내거나 저녁을 평온하게 마무리한 날에도 밤이 깊어 2시, 3시, 때로는 4시가 되면 멜라토닌의 자연 분비가 너무 낮아져서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꿈 때문이 아니라 뇌가 서서히 각성 상태로 전환되면서 충분한 멜라토닌이 이를 붙잡아주지 못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며 몸이 제 기능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체내 화학작용이 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더욱이 침실 환경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 탁상 시계의 깜박거리는 불빛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조명 같은 아주 작은 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새벽 3시에 깨어남이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72세가 된 박영수 씨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 잠자리가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새벽 3시 15분쯤이면 자주 눈이 떠집니다.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건 아니고 그저 아침이 된 듯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멜라토닌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박영수 씨는 침실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며 저녁 산책을 통해 생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에게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예전처럼 완벽하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해도 이제는 몸의 변화를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수면을 돕는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좌절을 연민으로 바꿔주고 자기 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 수면 주기의 변화수와 수면 단계의 앞당겨짐. 중장년층이 새벽 3시 무렵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면 단계 앞당겨짐, Advanced Sleep Phase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체 리듬이 서서히 앞당겨져서 저녁이 되면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오고 아침에도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영화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도 단잠을 자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번쩍 뜨여버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근본적인 생체 리듬 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고 해가 갈수록 그 영향은 더 또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적 늦은 시간에 잠들어도 몸이 태양의 주기와 잘 맞춰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시계는 조금씩 앞으로 당겨져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고 그만큼 새벽녘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쯤에 잠이 들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잠드는 날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새벽 3시쯤이면 이미 몸이 충분한 수면 주기를 마쳤다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바깥은 캄캄한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건 결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이제는 새로운 일정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계절마다 조금씩 앞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당겨져서 작동하는 셈이죠. 이 변화 자체는 위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소 가족과의 생활 리듬, 사회적 모임, 개인 취향 등이 이 새로운 리듬과 맞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작용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한적한 집에서 생활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고요한 환경은 몸이 저녁에 더 빨리 진정 모드로 들어가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던 활동들이 줄어들면 몸은 자연히 하루 일과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바쁜 일상을 보내던 시기와 달리 정해진 스케줄, 회의, 출퇴근, 약속 등이 사라지면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은퇴 후로 그는 보통 오후 5시 반쯤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1시간쯤 본 뒤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3시만 되면 자연스레 눈이 떠지고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 현상이 단순히 수면 단계의 앞당겨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김성호 씨는 밤 시간을 조금 더 늦게 보내기 위해 자기 전 따뜻한 조명을 켜두고 책을 읽거나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달래주었습니다. 가끔은 딸에게 전화해 짧은 안부 전화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회적 감각적 자극들이 잠드는 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새벽 3시에 깨는 날이 줄어들면서 일상의 리듬과도 더 잘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 주기의 변화는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작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혼란을 덜 수 있고 몸과 싸우기보다는 내 몸의 흐름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벌써 다 잔 건가 싶은 날이 있다면 그건 몸이 단순히 조금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 일과와 습관을 몸의 리듬에 맞게 조절해보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유, 신체적 불평함과 건강 문제로 인한 잠깨움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에 깨어나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몸이 조용한 밤 시간에 신체적 불편감이나 잠재된 건강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나 사소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러한 증상들은 경고등처럼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듯 수면을 방해하곤 합니다. 뼈마디가 쑤시거나 방광이 가득 찼다거나 허리나 어깨가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사소한 불평함만으로도 깊은 잠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 땐 아무렇지 않다가도 몇 시간 지나 몸이 한 자세로 굳어버리면 통증이 슬며시 찾아와 잠을 깨우곤 하지요. 혹은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누웠을 때 생기는 야간 위산 역류도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입이 마르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혹은 방 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조차도 새벽녘에 몸의 방어 기전이 약해진 틈을 타 잠을 깨우곤 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새벽 3시 기상 이유 중 하나가 소변이 마려운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서 요일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잠깐 잊을 수 있지만 밤이 깊어 조용한 방 안에서 누워있다 보면 그 감각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면 이미 몸은 깊은 수면에서 벗어나 가벼운 각성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혈압약, 심장약, 통증 관리, 약물 등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지는데, 이런 약물 중에는 잦은 배뇨, 천변화빛이나 소리에 대한 예민함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 혹은 수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 알려주거나 스스로 기록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6세의 김순애 씨는 원래 잠이 얕은 편이었는데 지난 1년 사이 새벽 3시 반이면 거의 매일 깨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몸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야간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에도 몇 가지 변화를 주었더니 예전보다 훨씬 덜 깨게 되었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새벽에 깨는 일이 내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몸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매 순간 반응하고 경고를 보내고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보면 더 나은 관리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몸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집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는 것이 불편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나를 살펴보고 돌봐줘야 할 때야 라고 말이죠.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돌보고 더 깊은 휴식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이 바꾸는 수면 리듬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깨게 되는 또 하나의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상 패턴과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조용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많은 중장년층은 자연스레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하루 일과를 일찍 마무리하며 낮 동안의 신체 활동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몸에게 밤이 일찍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결국 새벽에 더 일찍 눈이 뜨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하루의 분주함이 줄어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출퇴근이나 볼일 보기 사람 만나기처럼 규칙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몸의 생체 시계는 서서히 앞으로 당겨지고 밤이 되면 더 빨리 잠을 청하게 됩니다. 조명이 은은한 거실에서 자극 없이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시계를 보면 아직 9시도 안 됐는데도 멜라토닌이 먼저 분비되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찍 잠들면 자연스럽게 몸도 그만큼 일찍 휴식을 다 채웠다고 느끼게 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여전히 밖은 캄캄한데 몸은 이미 오늘 할 만큼 쉬었다는 듯 깨어나 버리곤 하지요. 또한 식사 시간과 수면의 질 사이에는 은근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은 건강에는 좋지만 가벼운 야식 없이 잠들면 밤사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허기는 느끼지 못해도 몸을 슬그머니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속에 머무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오후 이른 시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늦게까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나 빛에도 잠이 깨기 쉬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4세의 김종수 씨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종수 씨는 은퇴 이후 하루가 한결 느긋해지면서 저녁 5시쯤 식사를 마치고 저녁 뉴스를 보다 소파에서 깜빡 졸곤 했습니다. 밤 9시가 되기도 전에 침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새소리도 들리기 전에 몸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라 답답했지만 일상 루틴을 곱씹어 본 뒤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추가하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밝은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낮잠을 피하려 애쓰면서 몸의 생체 시계를 조금 늦춰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몸도 점차 새로운 리듬에 맞춰졌고 새벽 3시에 깨는 날이 줄어들면서 원하는 기상시간과 더 잘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습관의 힘을 자주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규칙성을 원합니다. 그 리듬이야말로 뇌에게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다 혹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를 알려주는 신호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신호가 약해지거나 흐트러지면 몸의 시계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더 일찍 깨거나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살펴보고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이 더 편안하게 쉬고 깨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금 숙면을 되찾고 매일 아침 더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이유, 마음과 감정의 불안정함. 가끔 새벽 3시에 깨는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분주함 속에 묻혀있던 감정의 층이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둘씩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방해받을 것이 없는 이 새벽 시간은 평소에 꺼내놓지 않았던 걱정이나 후회 혹은 그리움이 고개를 들고 찾아오는 무대가 되곤 하지요. 이때 잠에서 깨는 건 시끄러운 소음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문득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마음 한켠에 놓여있던 근심이나 묻혀있던 기억들이 부드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불안처럼 날카롭거나 급박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배경음처럼 깔리듯 마음을 간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더라도 뭔가 편치 않은 기운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감각이지요. 몸이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에는
이런 생각들이 묻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더 이상 하루 종일 바쁘게 달리지 않으니 그동안 미뤄뒀던 기억들, 지나간 관계, 예전의 결정 잃어버린 것들,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새벽녘에 더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한몫 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의 모임이 줄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낮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마음이 덜 느껴질 수 있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 조용함이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꼭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고개를 들거나 방 안의 적막함을 깨우는 작은 바람 같은 감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이순자 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낮에는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자꾸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낮에는 애써 미뤄둔 걱정들도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처음엔 이게 수면 장애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 이순자 씨는 잠자리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새벽에 눈이 뜨면 그때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담긴 솔직한 말들을 적으며 스스로에게 귀 기울여 주었던 겁니다. 또 저녁에는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고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이 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시계처럼 정확히 맞춰진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떠오르고 싶은 기억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던지고 싶은 질문은 새벽에라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의 증거이지요. 새벽녘에 깨어나고 문득 생각에 잠기는 것은 내 안에 쌓여온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아픔, 수많은 이야기를 겪어온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 깨달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안심이 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자비가 필요할지를 살펴보세요. 오히려 이런 새벽의 깨달음이 진정한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외면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존중함으로써 더 깊은 수면과 함께 내 삶을 이해하는 폭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들으신 내용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몸 안의 시계가 변하는 부분이었을까요? 건강에서 오는 작은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고요해질 때만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의 파도였을까요? 이 5가지 이유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새벽녘에 깨는 경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고장났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이 시기를 지나며 몸과 마음이 여전히 얼마나 부지런히 반응하고 적응하며 살아 숨 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새벽 3시에 깬다는 사실을 귀찮은 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스스로의 필요와 습관, 그리고 마음을 더 살펴보라는 메시지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며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통찰이 생기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더 깊은 휴식과 편안함, 내 몸의 리듬에 더 잘 맞추어 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내게 해당한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나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장은 더 의식적으로 쉬고 몸을 한층 부드럽게 돌보고 아침을 조금 더 이해와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